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입니다. 올해는 3.1운동 10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 전 우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고난과 시련, 승리와 영광의 여정이었습니다. 35년간 나라를 빼앗긴 채 살았고 전쟁과 분단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는 해고는 살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저는 덴마크의 유연 안정성 모델에서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덴마크는 기업의 인력 구조 조정을 쉽게 허용합니다. 근속 연수가 길다고 해서 고용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신 직장을 잃어도 종전소득의 7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전직훈련 등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해 줍니다. 우리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먼저 실업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을 대폭 강화합시다. 현재 실업급여는 월평균 152만 원씩 4개월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 불안에 대비하려면 현재 9조 원인 실업급여를 26조 원 정도로 확대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사회 안전망을 최소한 2030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합시다. 이렇게 노동 안정성을 강화하는 대신 노동의 유연성도 높여야 합니다.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경기 변동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 구조 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노동자는 해고에 대한 걱정을 덜고 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사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임금 체계도 개혁해야 합니다. 먼저 대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SK하이닉스는 협력사와 임금을 공유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임금 인상분이 일정액을 내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추가하여 협력사와 하청업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대기업과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임금 체계의 단순화도 필요합니다. 국내 대다수 기업의 임금 체계는 기형적입니다. 기본급은 최소화하고 각종 성과급과 상여금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봉급 비중을 줄이고 직무급과 직능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경기나 실적 변동을 반영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셋째, 공공부문에 임금 공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직종별, 직무별, 직급별 수당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임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꼭 실현해야 합니다. 정춘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어야 합니다. 빛나는 일상을 꿈꿀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춘이 인생의 황금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절망하게 만든 것은 기성세대와 정치의 책임인 만큼 그 해결도 기성세대와 정치가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청년의 눈으로 청년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청년미래기획단을 통해 청년 문제를 살피겠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협의를 통해 청년 정책을 총괄할 기구도 만들겠습니다. 청년 기본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말로만 청년을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청년들과 함께 뛰겠습니다.